자, 그럼 한번 교재 내용을 볼게요. 자, 교재 내용을 볼 때는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표현을 살펴봐야 돼요. 수학에서는 불필요한 표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무조건 이유가 있어서 꼭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환소수를 볼게요. 순환소수. 무한소수 중에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수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0.5 이런 식으로 5가 한 자리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23, 23, 23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234, 234 이렇게 세 자리가 반복될 수도 있고 뭐 네 자리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애들 말고도 0.0555 이렇게 소수점 바로 첫 번째 자리가 아니고 두 번째부터 반복되는 애들도 있고 세 번째부터 반복되는 애들도 있고, 이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살펴볼게요. 수학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수학도 언어입니다. 수학도 언어다. 지금은 우리가 연산을 배우는 쪽이라서 이 수학의 언어라는 점을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뒤에 갈수록 점점 느낄 거예요. 수학의 언어라는 걸.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뭐냐면 수학도 영어처럼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 뭘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글 문장으로 되어 있긴 하죠. 한글 문장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요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표현들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끝없이 되풀이 된다, 뭐 이런 표현들.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뭐 물론 감으로 어느 정도 때려 맞출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문장을 이해한다. 어렵죠? 말이 안 되죠? 단어들로 이루어진 게 문장인데 단어도 모르면서 더 큰 문장을 이해한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요 밑에를 보면 유한소수, 뭐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기하분수, 소인수, 분모,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 기하분수를 모른다, 혹은 소인수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근데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수학도 새로운 언어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단어들이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럼 그 확인은 어떻게 하냐? 말로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혼자 해보는 거예요. 기하분수, 내가 지금 기하분수 말로 설명할 수 있나 뭔지, 분모가 뭐지? 소인수가 뭐지? 설명이 안 되면 모르는 거니까 그것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읽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순환마디. 자, 순환마디는 뭐냐면 이제 순환하는 소수예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면서 무한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순환소수가 있는데 이 순환소수 중에 반복되는 걸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자,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에서. 자, 소수점 아래라는 뜻은 왜 있냐? 아까도 있었죠. 소수점 아래. 자, 소수점 아래가 어디예요?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여기죠. 여기 영역.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수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5.555가 있어도 얘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소수점 아래만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숫자의 배열이 되풀이되는 한 부분, 반복되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숫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5 하나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5를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3.232323에서 순환마디 어디겠어요? 23이죠. 그리고 1.234, 234, 234에선 반복되는 게 234 3개잖아요. 자, 순환마디는 23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계속 무한정으로 써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표현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순환마디의 양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낸다. 첫 번째 순환마디. 우리 순환마디가 뭔지 알죠? 첫 번째 순환마디. 첫 번째가 뭐예요? 순환마디가 여러 개가 계속 반복되는데 맨 처음 나오는 거. 자, 얘는 5 하나, 얘는 23 하나, 얘는 234 하나. 자, 여기가 맨 첫 번째 순환마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끝을 위에다 점을 표시한대요. 양끝, 양쪽 끝이죠. 자, 23이면 23 양쪽에 다 표시를 하고 234면 2랑 4, 그러니까 처음이랑 끝에 거기다 점을 찍는 겁니다. 가운데는 안 찍어요. 이렇게 가운데는 점 찍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 있는 건 어떡하냐? 하나는 그냥 하나만 찍으면 돼요. 자, 간단하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인출식 공부를 추가로 해줘야 돼요. 지금은 교재의 개념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목이 뭐냐? 유한소수, 그리고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다,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자, 유리수가 뭐죠? 유리수? 결국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예요. 그쵸? 근데 이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1번, 2번 각각 나눠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유한소수를 볼게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우리 이미 요거는 1학년 때 배웠죠. 유리수가 있는데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고 정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가 있다. 예를 들어 10분의 5. 자, 얘는 유리수입니다. 왜냐면 분수로 지금 나타냈잖아요. 10분의 5라고. 자, 근데 얘를 2분의 1이라고 나타내면 뭐예요? 얘는 기하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반대로 5분의 10을 볼게요. 자, 5분의 10은 얘도 분수죠. 유리수예요. 근데 얘를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1분의 2.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2는 뭐예요? 자연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양의 정수. 결국은 정수죠, 정수. 자, 정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정수는 애초에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요? 소수로 나타낼 수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기하분수가 뭔지 까먹었을까봐 이 오른쪽에 교재에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고 있죠. 친절하게. 자,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와 분모 어떤 관계죠? 서로소죠. 자, 서로소가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소가 뭐죠?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 공약수 혹은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게 서로소입니다. 그러니까 1을 제외하고는 공통인 약수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하분수가 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분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있을 수도 있고 8분의 7이 있을 수도 있고 15분의 25가 있을 수도 있고 35분의 49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수가 있을지 모르죠. 지금 이 분수들은 모두 유리수입니다. 그쵸? 분수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근데 자, 여기서 기하분수로 나타내래요. 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지금 얘네들은 기하분수가 아닙니다. 그쵸? 일단 기하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5로 나누면 3분의 5가 되고요. 얘는 7로 나누면 5분의 7이 됩니다. 자, 분모가 2 또는 5뿐이면 근데 소인수여야 돼요. 소인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분에 37이 있다. 이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이미 기하분수입니다. 근데 15를 소인수분해요. 그러면 3 곱하기 5죠. 그럼 소인수가 3이 있고 5가 있는 건데 2 또는 5뿐이면 유한소수래요. 자,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3이 있으니까. 기하분수인데 3이 있네? 그러면 2 또는 5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얘를 볼까요? 얘는 15분의 25는 분모가 3 곱하기 5분의 5의 제곱이죠. 자, 분모에 3이 있어요. 얘도 3이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없다. 지금 그건데 약분을 했어요. 얘는 아직 약분을 안 한 거죠. 제가 약분을 해봤어요. 기하분수가 됐어요. 자, 근데도 분모에 3이 있네요. 그럼 얘도 안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3 곱하기 5는 분모가 똑같이 있는데 21이 있어요. 3, 7. 얘를 약분해서 분자가 7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분모에 뭐만 남아요? 5만 남아요. 자, 그럼 원래는 15분의 21은 분모에 3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나? 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하분수가 아니니까 얘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얘를 봤을 때 결국은 5분의 7이네? 분모에 5만 있네? 2나 5가 아닌 수가 없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수학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해요. 결국은 똑똑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왜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나?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 처음에 설명했죠. 수학에서는 절대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한다. 무조건 있어야 하니까 있는 거다. 없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요것도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고요. 기하분수, 요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하분수로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분모에 소인수가 2랑 5만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단 소리예요. 기하분수여야지 그 판단이 제대로 의미가 있다 이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분모가 2 또는 5 이러면 유한소수다. 자, 유한소수는 뭐 0.2 뭐 아니면 0.25 뭐 이런 식으로 끝이 정해져 있는 소수인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십진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십진법. 자, 십진법이 뭐냐? 10이 되면 자릿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숫자가 하나씩 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0, 1, 2, 3, 4 쭉쭉쭉 커지다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0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음 자리에 숫자가 하나 생깁니다. 1로. 그쵸? 이게 십진법이에요. 자, 컴퓨터는 이진법을 써요. 컴퓨터는 이진법이라서 0, 1하고 2가 되면 자릿수가 하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이렇게 1이 생겨요. 자, 이건 이진법. 2가 되면 자릿수가 넘어간다. 이건 십진법. 자,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게 십진법이죠. 그래서 이 십진법이면 자릿수가 바뀌는 겁니다. 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한소수 0.1을 나타내려면 10분의 2라고 쓰죠.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럼 0.25는 어떻게 나타내죠? 100분의 25라고 나타내요. 분모가 어때요? 10, 100. 예를 들어 0.321이 있다고 해볼까요? 얘는 뭐죠? 1000분의 321이죠. 자, 지금 보면 자, 10의 1제곱, 10의 2제곱, 10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꼴이 나오냐면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형태입니다. 그쵸? 물론 여기서 약분을 할 수는 있어요. 5, 1, 4분의 1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에 10이나 100이나 1000처럼 10을 몇 번 곱했냐에 따라 자릿수가 정해져요. 왜? 십진법을 쓰니까. 자, 근데 10은 어떻게 돼 있죠? 소인수가 뭐예요?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2 또는 5만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분모가 10, 100, 1000 이렇게 10의 거듭제곱꼴로만 되어 있어야 유한소수로 자릿수가 딱 떨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100은 뭐예요? 10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25, 25 10을 두 번 곱한 게 100이니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분모가 10일 때 유한소수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2 또는 5라고 했으니까 5분의 1은 어떠냐? 얘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5분의 1이다. 분모에 5만 있네? 근데 2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죠? 우리 아까 뭐 했어요? 2로 약분해줬으니까 다시 2를 곱해주는 거죠. 위아래에다.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2. 10이네? 그럼 0.2네? 이렇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만약에 기하분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30분의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를 그냥 소인수 분해해요. 기하분수로 안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에 3이 있네요. 그럼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려면 2랑 5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3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구나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6이 2 곱하기 3이니까 약분이 돼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럼 사실은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도 약분되니까. 그럼 5만 남았네. 얘는 10분의 2네. 그럼 0.2로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밑에 예시를 볼게요. 자, 150분의 9가 있다.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래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3으로 약분이 되네. 50분의 3을 만들었고요. 자, 기하분수 꼴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분모의 소인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리를 싹 해준 다음에. 자, 그러면 2 하나, 5 두 개 있네. 2 또는 5 맞아요. 2랑 5 빼고는 없죠. 그러면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10의 거듭제곱꼴이 돼야 돼요. 그렇죠? 10의 거듭제곱. 근데 2가 하나고 5가 두 개니까 지금 2를 하나 더 곱해서 제곱제곱으로 맞춰줘야 어떻게 되죠? 2, 5, 10에다가 2, 5를 한 번 더해서 10 곱하기 10, 100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2랑 5는 짝이 맞아야 돼요. 5가 두 개면 2도 두 개로 맞춰줘야 되고 반대로 2가 두 개인데 5가 하나다? 그럼 5도 하나를 더 곱해서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개로 짝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2를 위아래 곱했고요. 분자 분모에. 그래서 100분의 6이 나와서 0.06이다. 이렇게 소수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까지 똑같죠. 자, 그럼 여기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분모가 2나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자, 2랑 5가 아닌 소인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15분의 7을 볼까요? 3이 있네? 이거 이미 기하분수죠? 자, 기하분수이고. 그 다음에 3이랑 5가 분모에 있네요, 소인수가. 그러면 2랑 5가 아닌 수가 3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순환소수구나. 유한소수가 아니구나. 유한소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순환소수로 나타내냐, 이 분수를. 그냥 간단합니다. 나눠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안 나눠지니까 0점 하고 자릿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다음 4개 해서 60 들어가네. 그럼 10 남네. 그럼 또 자릿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엔 90 들어가겠네. 6개에서 90. 그럼 또 10 남죠? 계속 무한 반복이죠. 또 10이니까 100 만들어서 또 6하고 또 90 하면 또 10 남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게 뭐예요? 4부터 반복되는 게 아니고 6부터 반복되죠. 그래서 6에다가만 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0.46 이렇게 순환소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우리가 분수의 형태를 보고 얘는 유한소수구나 순환소수구나를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분모에 2 또는 5만 있으면 유한소수고 그 외의 숫자가 더 있으면 순환소수다. 뭐 예를 들어 3이나 7이나 11이나 뭐 13이나 이런 소수들 있죠. 자, 여기까지 첫 개념 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자, 뒤에 A단계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이 A단계 문제는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센이라는 교재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배운 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단계 문제를 쫙 풀고 못 풀겠다, 어렵다 하면 앞에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념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개념 강의를 듣자마자 이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개념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개념 공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A단계 문제를 바로 풀지 말고 다음 강의인 공부법 5강의 인출식 공부법, 이 브레인맵이라는 걸 배워서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요 A단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수학 강의를 듣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